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벌써 9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힘찬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9월 14일 주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권가에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제 객장에 손님들이 찾아오실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그럴 손님들도 지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아무튼 많이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주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9월 7일 날 방송했던 거 장중에 코멘트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9월 7일부터 오늘 14일 시장을 좀 이어서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순매수 수준이 지금 다시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인 순매수 수준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1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버텨왔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수준은 밴드의 최상단이었습니다.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좀 시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내일 시장이 관건이다 했는데 주말 코로나 검사 이후에 막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대형주가 한 사이클 지나갔었고 서비스업까지 마무리 짓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한 사이클 마무리되고,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 6만 원, SK 하이닉스가 8만 원을 찍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덜 오른 종목이 없어서 저점 확인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종목 위주로 단타를 하자 말씀드렸었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반등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LG 디스플레이를 사자라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기대감, 기관들이 오늘 많은 수량을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즉 특히나 기관들은 실적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에 있어서는 실적만한 게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3분기 실적 종목들은 정리 중이고, 뒤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 한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 9월 7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보면 역시나 지금 실적 오늘입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일 증시 노트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FOMC입니다. 16일 날 미국 금리에 대한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수 수준은 역시나 밴드 최상단, 그리고 기관들이 11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내용 포인트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최대 이슈는 10일 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유럽의 코로나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로화가 이제 금리를 더 낮추면서 유로화 금리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달러화 쪽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시장의 좀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 달러가 진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다음번 FOMC 확인까지 16일까지는 어쨌든 큰 이슈 없이는 좀 지속될지 관건입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 전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테니까 조금 베팅하실 분들은 미리 베팅하시고, 아니면 시장을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6일 이후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FOMC의 지금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뭐 금리 인하겠죠. 서프라이즈한 통화 정책이 없다면 달러 강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지금 개인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 상황이죠. 다른 종목들을 카카오 게임즈가 특히나 시장의 자금들을 다 빨아가면서 대형주 매수 타이밍을 지금 또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예측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고점을 찍으면서 지금 개인들은 다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견제적으로 바라볼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다시 맹목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랠리를 기대하는 개인들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기관 매수는 순이익 확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삼성전자가 실적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6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은 뭐 신에게 맡겨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까지도 어쨌든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을 매수하기에는 지금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실적은 결국엔 반도체예요. 실적은 결국엔 반도체다. 그래서 코로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현대차와 만도 우리 현대차는 다 제가 많이 비중을 좀 실어놨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장중에 코멘트도 현대차는 홀딩 의견을 여러 번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도가 8% 오르면서 운송장비 업종 전체 회복세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회복세가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마찬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기관이 수급을 들어왔나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있습니다.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있고요. 초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기관들이 쓸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역시 기관 수급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그 외에 우량주 종목들 넷마블도 있고요. 첨보,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 있고 현대글로비스 있고 그래서 운송장비 업종을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잘 탄 것 같습니다. 초대형주를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량주들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큰 폭으로 매도했고 3등도 현대차 이런 분위기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늘 하여튼 꼭 반복이죠. 이런 시장들이 반복입니다. 애초에 첫째 날과 이틀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이튿날까지도 시장에 진입을 못했다면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장 풀리고 아침에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시장이 좀 많이 몰려있고 또 청약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약간 불나방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던 개인들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만 원을 가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열어본 시장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찍고 하이닉스가 8만 원을 찍어주는 이제 그런 딱 지난주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이게 우상향하는 모습, 하이닉스가 우상향하는 모습. 미국 시장은 좀 그때 7일 날보다 뭐 빠졌다면 빠졌고 올랐다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레벨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16일에 있을 FOMC의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7일보다 더 많이 하락한 이제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3중 바닥형을 찍고 올라오는 거라서 중국 증시나 중국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7일날 정리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KM과 현대차, 서진시스템,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마물에 물려 있을 거고 그 외 단타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KM은 5G의 기본적인 수요가 있을 거고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러면서 82,000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폭등, 매도한 다음에 폭등, 역시나 폭등. 그 다음에 다시 레벨로 돌아왔다가 이제 중간 정도의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에 대한 그 근거는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수준을 찾는 듯 했으나 다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KM의 모습이고 현대차와 서진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8만원 수준에서 매도하셨으면 사실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학회에 있었던 거 말씀드렸던 거는 9월 19일에서 22일 유한양행과 HLB, 이수앱지스, 매드팩토도 한번 올라갔다 왔고요. 기술주보다는 필수품 하드웨어, 소비재를 기대한다라는 지난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난주에는 개인, 이번 주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밴드 최상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모습이고 개인들한테는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받쳐주면
다른 덜 올라있던 소외 업종들이 사이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종목들 살펴보면 KMW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들어가서 82,000원에 전고점에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폭등했다가 그 매도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다음 레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KMW고요. 5G 장비주는 하여튼 최대 2020년 이후에 최대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참 많이 우려먹었는데도 우려먹을 때마다 늘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KMW입니다. 어쨌든 매도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한다면 저처럼 큰 이익을 보진 못해도 또 반대로 저처럼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매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던 부분 감안하고 어쨌든 좋은 시점에 9월 그 VIP 멤버십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잘 먹고 잘 나왔는데 빠졌구나 잘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 상한가에다가 또 올랐다가 아주 레벨업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 이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 한다면 좀 아이고 이게 차트 따라가 버리네. 아이고 9,800원 수준입니다. 저도 9,800원인지 9,900원인지 매도하고 엄청 아무리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 나셨던 분들 댓글 많이 봤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나중에 또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TNC도 다행히도 바닥권에서 큰 급락이 있었다면 매도 권유를 드렸었지만 왜냐하면 여기 못 파셨던 분들 잘 사서 잘 팔았다면 다행인데 못 팔았으면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안 나온다면 일단 가져가자 했는데 다행히도 전 매도 사인 근처에 지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임 놓쳐졌던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21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200일선을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는 어쨌든 이 레벨업을 뚫으려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장기2 아니라고 한다면 저처럼 단기로 121선을 저항 삼아서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되는 게 SK케미칼이에요. 지금 다 종목들 성과가 괜찮은데 괜찮다 보니까 역효과 난 게 추천드렸던 매드팩토와 SK케미칼에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말씀 안 하셨지만 믿고 기다려 주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슈가 나오면서 SK케미칼이 정말 급락했었죠. 그 이후에 반등하긴 하지만 저도 사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긴 컸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권유는 정말 못 드렸어요. 이게 또 바이오 주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폭도 있고 정말 다시 빠진다면은 저는 방송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 권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튼 SK케미칼에 대한 그 내용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내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해뒀었는데 이게 임상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내용들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패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9월 7일 날은 394,000원대였으니까 아마 많은 부분들이 지금 446,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10% 이상의 손실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꼭 오게 티가 생깁니다. 여기에 몰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개인의 운빨인데 제가 매드팩토하고 SK케미칼을 드렸는데 또 하필이면 제가 매일 받는 거 보면 SK케미칼이 비중이 또 훨씬 크더라고요. 매드팩토는 잘 먹고 나왔습니다. 9월 달에 VIP 멤버십 추천하면서 잘 먹고 나왔는데 또 더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엄청 또 짜증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오긴 했는데
또 18일, 19일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게 팩트입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게.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판 가격 비슷하게 왔으니까 좀 매도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시 떨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저랑 오래 같이 가실 거면 좀 욕심을 버리고 이제 저가 하듯이 5%에서 10% 정도만 먹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매드팩터와 SK케미칼 둘을 동시에 드렸지만 또좀 안타까운 SK케미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장중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급락은 아니지만 좀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16일 이전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개인들이 다시 수급이 돌아올 겁니다. 아마 내일 못해도 모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아마 개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이클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 SDI 관련된 그 차기 주도주,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으로 당연히 그 다음 사이클까지 올 겁니다. 왜냐? 지수가 상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급락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순환 사이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냥 보유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올라올 듯 하면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같이 묶어보는 코스맥스와 LG생활건강은 특히 코스맥스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 앱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하고 JST나 네. 화장품 좀 묶어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만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이익 내고 나서 손절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비중이 이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게 좀 늘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화장품 외에도 생활 필수품들이 다양하게 라인업이 갖춰져 있어서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또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보는데 썩 기대할 만한 성적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급락해도 저는 고점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 있을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도 지금 코로나가 하향 그 하향하는 그 2.2단계로 내려오면서 사실 손절각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급락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급락하면 그냥 매도하시고 손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포지션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 또 시장에 급락했을 때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글쎄 수급이 이렇게 유통업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락 안 하면 다행인데 흐름을 타면은 또 좋겠지만 조금 다른 업종들로 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어쨌든 효자 종목 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의 비중이 지금 가장 많고, 현대차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전고점에는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매도 사인을 드리려다가 참았어요. 수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급이 너무너무 좋고, 어, 일단 한 번 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뭐 65,000원부터 18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좀 레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수급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게 폭발하면서 업종 전체를 묶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홀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이나 모레 또 급등한다면 뭐 5%에서 10%까지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 레벨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장중에 놓치고 매도를 권유를 못 드렸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로. 자, 실적주 하나 제가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반도체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기관으로 쏠려 있고 개인들이 또 대형주로 몰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리콘웍스의 실적이 9월 3분기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어떻게 오류 났나 봐요. 아하,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안 넘어가네요. 뒤로. 오류까지 완전히 심하게 났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실리콘웍스까지 하고 일단 뒤에는 수급이나 그 전체적인 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갑자기 오류가 나는 바람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리콘웍스도 3분기 제가 10월 VIP 멤버십 종목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중간 정도의 적당한 타이밍에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잘 파신 금액으로 실리콘웍스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내용을 잘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남은 9월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